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의 영웅 안중근,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하얼빈에서의 세 발의 총성, 과연 그 순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이 지닌 충격적인 진실과 그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가 남긴 잊을 수 없는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대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는지, 우리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표면 아래 감춰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 나서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 그 세 발의 총성은 과연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그날의 함성과 함께 우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든 것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혼란의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국권을 잃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고,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명망 있는 가문이었으며 그는 유교적 소양을 깊이 쌓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매진하는 한편 뛰어난 무예 실력도 겸비하여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글만 읽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조국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깊이 체감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고뇌는 평범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깊은 사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사문학교를 설립하고 돈이학교를 인수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근대 교육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력을 키워야만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은 점차 노골화되었고 외교적 노력이나 교육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능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안중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의병 활동에 뛰어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교육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무력 투쟁을 결심합니다. 그는 직접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함경도 일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의병들은 비록 제대로 된 무기와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안중근은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 의병 활동은 한계를 맞게 됩니다. 일본군의 잔혹한 진압과 병력의 부족은 의병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만주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동지들을 만나고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의병 활동을 넘어 일본의 침략 정책을 이끌던 핵심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거사가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한 대의 명분에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의 눈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이자 조선 식민지화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4번이나 일본 총리를 역임했고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을사능약 체결의 주범이었으며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 해산을 주도하는 등
조선의 국권을 유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안중근은 확신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동양평화를 파괴하고 약소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처단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동양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대의적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안중근은 굳게 믿었습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거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으로 잠입했고 이토의 동선을 파악하며 거사일을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거사 실패 시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고 동지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미래와 동양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 거사를 성공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이날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역 주변은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지만 안중근은 이토의 도착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하얼빈역에 도착하여 유리판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인들 틈에 섞여 이토 히로부미가 내릴 곳을 주시했습니다. 마침내 오전 9시 30분경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에서 내리고 러시아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안중근의 눈은 오직 이토 히로부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중근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둔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 이토를 향해 세 발의 총성을 발사했습니다. 첫 발은 이토의 어깨를 관통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은 그의 복부에 명중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영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계 병력들이 즉시 달려왔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 러시아 말로 코레아 우라,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세 발의 총성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며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알린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체포된 후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국권을 유린하며 동양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국제법상 교전권을 행사한 의거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놀라운 당당함과 논리적인 언변으로 일제 검사들의 질문에 맞섰습니다. 그는 조선 침략의 부당성과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자신의 거사가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국 공법에 의거하여 이토를 처단했음을 역설했으며 한국인의 정당한 독립투쟁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제재판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자신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교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포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묵살하고 형식적인 재판 끝에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으며 자신의 시신을 조국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항소를 한다면 어미는 다른 아들을 둔 것이라 생각하겠다며 아들의 의연한 죽음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지지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1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으며 조선 민족에게는 독립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과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희생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으며 무장투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도 무장독립,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정신은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상, 특히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고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단순히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양 삼국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항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거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그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그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조선인 범죄자 정도로 기술하며 그의 의거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를 민족의 영웅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추앙했습니다. 그의 의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테러가 아니라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의 정당한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역사 해석의 주체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역사를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대체로 일본의 식민 정책을 묵인하는 분위기였기에 그의 행동을 무모한 테러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정당한 투쟁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의사로 칭송하며 그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순원과 저우얼라이 등은 안중근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독립 정신과 동양평화 사상을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반응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단순한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제정치 질서와 식민주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서구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 안중근 의사의 행동은 전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정의와 평화, 그리고 민족 자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용기와 희생을 통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일제에 의해 점령당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의 헌신은 우리에게 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근대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사건입니다. 세 발의 총성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한 인물을 제거한 것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으며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의지를 천명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더욱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가 꿈꾸었던 동양평화와 자주독립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